네, 우리가 정보를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데, 여기 사실은요, 여기에 정보를 얻어내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원래 포토샵 파일이 지금 우리 화면 덤프를 그냥 했잖아요. 포토샵 원본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포토샵 원본이 디자이너가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버렸어. 원본 파일에는 글씨는 글씨로 썼을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 이거 따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클릭 here 이런 파일을 만들고 이거 자체에 디자인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패널에 보면 글자가 타입 여기 캐릭터 패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캐릭터 패널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좀 건드려 볼게요.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디자인 하나 한번 보세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몰라? 되죠? 네. 글씨 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이제 특이한 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채를 만들겠지. 영문체니까 뭐 영문체 중에 뭐 특이한 채를 뭐 이런 거 썼어. 그래, 이런 채로 내가 디자인 하겠어. 두껍게 하고 좀 크기는 더 크게 하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채로 디자인을 딱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을 겟할 때는 사실은 이 캐릭터, 그러니까 요 타입 레이어, 요걸 타입 레이어를 텍스트 레이어, 타입 레이어. 그래서 요 글자 타입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 탁 찍고 캐릭터 패널에서 사실 정보를 다 가져와야 돼요. 글자체 크기, 뭐 자간 장평, 이 장평을 사실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디자이너가 장평을 줬다. 그럼 한마디 해줘야 돼. 이거 이미지로 갖다 쓸 게 아닌데 장평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글씨체 자체가 이런 걸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체가 아니라 그냥 놔두시고 기본체에서 자간이나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라인 간격이라든가 자간은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이제 글씨 크기. 네,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지금 72ppi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에도 픽셀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네. 그걸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글자일 경우에 지금 아까 분석 중에 글자 얘기만 안 돼 있었지. 글자 얘기를 좀 할게요. 글자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상 정보. 요것도 정보 패널은 5번으로 밀려야 되겠네. 4번 하나 더 써야죠. 4번. 정보 패널 표시는 5번으로 뒤로 밀어버리시고요. 4번. 자, 글자 정보. 글자 정보는 캐릭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패널에서 정보를 얻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어디예요? 글자 레이어가 별도로 존재한다. 네, 그 레이어를 선택 후 이 레이어를 선택한다. 그래 놓고 캐릭터 패널에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글자 크기, 뭐 두께,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자간, 그 다음에 글자 두께, 글자체, 이런 정보들이 쭉 있겠죠. 글자체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글자체를 앞에다 쓸게요. 글자 크기, 글자 자간, 글자 두께, 볼드, 뭐 이런 거 밑에 있겠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글자 정보는 캐릭터 패널을 열어준다. 그리고 캐릭터 패널은요, 윈도우에 보면 캐릭터 패널이라고 따로 있어요.
캐릭터 있잖아. 캐릭터 패널. 그래서 윈도우 메뉴 밑에 캐릭터 패널을 만약에 안 보일 때, 만약에 없으면 캐릭터 패널은 윈도우 밑에 캐릭터 패널은 이렇게 열 수 있다. 글자 정보. 보통 이제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주겠지.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글자 크기의 경우 주의사항, 주의. 픽셀 포인트 72 ppi 해상도일 때, 해상도인 포토샵에서는 픽셀과 포인트 단위가 같다. 요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픽셀과 포인트가 같다. 그러나 브라우저에서는 픽셀과 포인트가 다르다. 요거를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뭐예요? 12포인트 16픽셀 264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픽셀 요게 같아요. 같은 크기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12포인트 16픽셀이 같은 크기다. 그래서 제가 26 사이즈, 264 그 얘기했던 게 12포인트 16픽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토샵에서는요. 포토샵에서는 포인트 단위이라도 픽셀로 읽어도 됩니다. 같으니까 72 ppi이기 때문에요. 이 해상도 얘기는 제가 별도로 드릴 건데 우리가 브라우저 무슨 기기에 디바이스에서 보는 화면 이런 것들에서 해상도를 항상 우리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상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해상도도 적어놔야 되겠다. 해상도 이번 주제 해상도에다 써놓고 해상도 써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해상도 얘기. 이번 주에 해상도. 해상도의 개념. 왜 꼭 드릴게요.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해상도 말고 뭐가 있었는데? 그건 다른 거구나. 예제 하나 더 넣어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됐습니다. 해상도도 제가 이번 주에 꼭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이제 글씨체에 대한 거 캐릭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했겠지.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요거는 아니니까 제가 일단 요거는 예시하느라고 저 보여드린 거고요. 캐릭터는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얘는 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캐릭터 글씨 크기 자체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 글씨 정보 자체를 저희가 따로 좀 가져오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크기를 이렇게 재봐야 되거든요. 이 박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박스 크기를 이렇게 재는데 얘가 이미지가 사실은 이만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CGV 로고 이미지가 사실 되게 크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크기가 얼마라고 지금 하기가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서 크기를 좀 볼게요. 여기서 잰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재는데 지금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까 사이트 띄워놓은 데 가볼게요. 브라우저 분석기 한번 보세요. 아까 사이트 띄워놓은 데 가시고
인트로 브라우저 분석기 띄우시고 saveweb.kr에 있는 사이트 그래 놓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 지금 이미지를 210 곱하기 210짜리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요게 210 곱하기 210짜리 요거를 박스에다 저희가 집어넣거든요. 두 개의 크기가 합쳐질 겁니다. 이 이미지 하나랑 밑에 이 글자체로 쓴 거 오디오 와이드라고 하는 34픽셀짜리 포인트로 우리가 흰 색깔 글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그 글씨하고 이 높이하고 이거하고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210, 210이 되는 거죠. 이미지가. 그래서 요거 사각형을요. 우리 인트로 페이지 여기 구조 담는 여기에다가 두 개로 나눠서 요거는 조금 넓게 조금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거 Alt 누르면 add 하는 거예요. Alt 네, alternative 이렇게 하나 더 카피 하셔가지고요. 이거 줄여.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 here 이 부분. 네, 두 부분인 거죠. 여기는 전체 박스가 하나 들어가는 거지. 요거 두 개를 싸는 박스가 하나 들어갈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디자인상 구조적으로 높이 값을 여기다가 표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두 개, 그 다음에 외부 구성 요소 하나. 그래서 컨테이너를 얘를 하나 더 복사하셔요. Alt에서 땡겨. 그래서 여기 색깔만 좀 바꿀게요. 색깔만 좀 이렇게 좀 파란색 계열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싸는 박스가 하나 더 이렇게 크게. 네. 이 큰 박스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얘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 맨 위로 올리세요. 설명 박스가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인트로 페이지 UI 가이드 정보 인트로 페이지 UI 가이드 정보 배경 동영상은요 전체 페이지 동영상으로 이미지 폴더에 지정함. 이미지 폴더에 지정해요. 그래서 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 배경 이미지 비디오가 있고요. 이미지스 CGV mp4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미지스 밑에 있는 CGV mp4 네, 이 mp4 파일이에요. 요 파일을 네, 지정해서 배경 동영상으로 채워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버튼 부분에 중앙 로고에는요, 중앙 로고에 두 가지, 그러니까 큰 박스가 하나 쓰이고요. 중앙 로고 박스. 중앙 로고 박스는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밑에 있는 거 지우고, 그냥 지우는 게 낫겠다. 이건 지우고, 중앙 로고 박스. 두 개로 구성할 거예요. 두 개.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작은 번호 1번은 img, 이미지고요. 이게 210 곱하기 210이죠. W 210 곱하기 H 210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
클릭 히어 글자는 글자가 34짜리예요. 34 픽셀. 크기 34 픽셀. 34 픽셀의 오디오 와이드라는 글자체예요. 오디오 와이드체. 두 개가 합쳐진 그 크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중앙 로고 박스 자체는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중앙 로고 박스는 앱솔루트 박스인 거예요. 앱솔루트 박스. 앱솔루트 정중앙 정렬 할 수 있도록 앱솔루트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거고 높이는 이제 크기는 자동입니다. 크기 자동. 크기 자동. 크기 자동.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요소의 크기가 이제 합쳐져서 크기가 만들어지겠죠.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조금만 작게 할게요. 이렇게 배경 동영상하고 중앙 버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버튼에 얘는 210짜리하고 그 글자는 오디오 와이드 34픽셀짜리로 했다 그러면 된 거고요. 이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겉박스는 크기만큼 두 개 구성조를 싸는 것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크기 자동인데 210에다가 요 계산된 값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마우스가 딱 올라갔을 때 표시되는 그 모양. 그 모양을 좀 잡아볼게요. 이게 툴팁의 크기가 툴팁을 꺼내보세요. 툴팁을 꺼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툴팁. 여기 텍스트의 툴팁입니다. 텍스트의 툴팁. 크기를 얘가 바꿀 수 있어요. 텍스트의 툴팁. 그래서 여기 클릭 히어 여기 있는 근처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툴팁은 내용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글자 지우고 컨트롤 엔터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로 여기 우리 이미지 하나 갖고 올 거거든요. 이미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미지를 꺼낸다. 이미지는 어디 있지? 미디어. 여기에 이미지. 이미지는 설명 없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미지 설명 없어요. 크기 조정 안 한 상태에서 갖고 들어오셔야지 원본 크기가 일단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본 크기 들어오게 할게요. 더블 클릭, 인트로 2. 얘네가 퍽 하고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0 해가지고 전체 다 보이게 일단 해보세요. 요게 필요하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자 여기 크롭이라는 애가 여기도 있어요. 크롭. 이 이미지에 이미지 불러들인 다음에 크롭이라는 애가 있어서 크롭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클릭 히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줄일게요. 이 부분만 나오게. 클릭 히어. 이렇게? 네. 적절히 줄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클릭 히어. 엔터 치시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이렇게 줄이실 시프트로 해가지고 좀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다 맞추시고 이 툴팁 박스도 조금 조절해서
그래서 박스가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겠지. 네. 박스는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오게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CSS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 적절히 하면 되겠지만 크기는 이 클립보다 2배 정도 크게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를 따로 설명을 여기 2 다음에 3번 Alt로 끌어다가 3번 놓을까요? 3번 요거 3번 네, 넘버링을 2번을 카피해서 3번을 하나 놨어요. 3번 2번 3번 네, 중앙 버튼 마우스 오버시잖아요. 네, 3번의 중앙 버튼 마우스 오버시 디자인 변경. 지금 여기 중앙 버튼 마우스 오버시 디자인 변경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 그 버튼이 이제 돌 거야. 회전할 거야. 그래서 이미지 회전. 이미지 회전 및 크기 변경.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는요. 이미지 회전은 15도. 반시계 방향. 이미지 회전은 반시계 방향 15도. 15도. 도라고 그냥 쓸게요. 도. 그리고 크기는 엔터 쳐서 밑에다가 대시 크기는 1.5배 기존 크기의 1.5배를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구체화해서 처음에 이런 걸 다 정해서 가이드라인에 뽑아서 가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봤더니 그런 크기로 변경을 했다. 이거 다 알아냈겠지. 각도가 몇 도 기울어졌는지 전부 다 뽑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글자는 글자 크기 및 색상 변경. 네, 그래서 크기는 밑에 있는 게 더 커지거든요. 2배. 기존 크기의 2배. 2배만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뭘로 하냐면 차트루즈라는 차트루즈? 로이즈인지 루즈인지 모르겠는데 차트루즈라는 이런 색상이 있어요. 네. 이런 색상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그렇게 했대. 나는 그 색을 그냥 표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색깔로 이게 웹 컬러로 존재하니까 이 색상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좋아 이렇게 코딩 할게. 정하는 거지. 차.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옆에 나온 애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도록 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고 싶고요. 이런 게 탄탄하게 쌓여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코딩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야.
UI, UX 디자인 설계가 이렇고 가이드가 이러면 가이드대로 가야죠. 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click here 여기 부분이 이제 커지고 얘는 돌고 크기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다 뽑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구나. 배경 동영상 위에 커버가 하나 씌워지는데 그거 하나가 표시가 안 됐어요, 지금. 배경 동영상 위에 커버. 배경 동영상에 대시 하나 쓰고 동영상을 오버레이 효과로 흐리게 만듦. 흐리게 처리함. 이렇게 해놓고 오버레이를 시킬 겁니다. 위에 약간 흐리게. 그래서 검정색 오버레이를 해요. 그래서 검정색 반투명 0.5 설정하여 동영상 위에 보다 위에 뭐보다 저기 버튼보다는 아래 중앙 버튼보다는 아래에 위치하게 요게 이제 오버레이 효과로 흐리게 처리하고 검정색 반투명 0.5 설정. 굉장히 디자인되어 있는 거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인트로 페이지 UI 가이드 정보를 지금 쭉 뽑아봤고요. 1, 2, 3 세 개로 이제 저희가 대별을 나눠가지고 표시를 해봤어요. 네. 네, 중간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좀 뽑아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뽑아내는 거는요. 쏟아져 들어가는 코딩을 막 보시면 그냥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정신만 없어. 뭘 했지? 내가 지금 레이아웃 딱 잡았죠. 그럼 내가 코딩 들어가면 하나씩 짝짝 짜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코딩하는 거는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눈 감고 지하실 내려갔는데 계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건 찾으라고 밑으로 내려보는 거랑 똑같아요. 불도 안 켜져 있고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그렇게 구현을 해버릇 하시면요. 나중에 체계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이트를 감당을 못해요. 복잡도가 올라가잖아요. 사이트가요. 그러면 요 설계도하고 설계도의 가이드라인을 잘 짜놔야지 그것대로 설계가 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회사 가시면 다 고생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막 바쁘면은 막 없이 막 만들어요. 근데 조금 큰 프로젝트 들어가면요. 나중에 이 가이드라인 있어요? 하고 항목별로 다 확인해요. 페이지별 가이드라인. 전부 다 확인해요. 그리고 뭐 DB 설계 뭐 그러면 DB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전부 다 문서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언제 필요해요? 그 만든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누가 써요 이거를? 이제 쓰는 사람들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독박 쓰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때 회사에 우리 회사에서 시스템 만들어주고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 문서 만드는 작업을 거의 한 달가량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지보수 담당자가 있어요. 그 회사에. 근데 그 유지보수 담당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던 사람이 아닌 거야. 대부분 아니야.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조금 1년 차 좀 넘은 뭐 대리급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담당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제가 교육을 하다가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강사가 됐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되려고 된 게 아니야. 설명 잘 해주시네요. 이러다가 어디 설명 갔다가 연결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문서가 돼 있어야지 그걸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 그거는 어디 문서 어디에 딱 찾아보시면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DB는 이렇게 업데이트 하다가 중간에 바꾸실 수 있고요. 디자인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요청하셔도 되고요. 근데 디자인 AB형이 있으니까 여기 선택해서 이 소스를 반대로 집어넣으시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CSS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B형으로 되어 있는데 A형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데 링크 아래에 스타일시트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줘. 그럼 그 사람이 그렇군요 하다가 나중에 또 연락해. 기껏 설명해 줬는데 또 연락해.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옛날에는 무슨 연결해가지고 맨날 그거 봤었어. 네이트온으로 연결해가지고 정말 많이 봐줬었어요. 여기 화면 제어하는 거 제어권 이렇게 하면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 PC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주고 여기는 도저히 막 회사 망에 걸려가지고 못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또 들어와가지고 해주고. 네, 그런 일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서에 거의 차지하는 게 이런 문서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다 지정해가지고 설계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 문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용자 가이드, 유지보수 가이드 다 따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구현할 때는 요게 1차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첫 번째 앞쪽은 지금 한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인 페이지. 우리가 코딩은 사실 메인 페이지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부터 이제 1200 뭐 해가지고 우리가 쭉 잡아놓은 거 있죠? 요건 약간 구체화를 해서 저희가 레이아웃 정보를 써놨는데 여기 상세 정보들은요. 여기에 큰 박스 정보는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손댈 거 없을 것 같고 상단 영역에 박스만 우리가 잘 구분해가지고 요 부분에 로고는 어떤 디자인을 넣을 건지 그리고 여기 박스에 얘는 위치 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좀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우리 아직 저장 안 한 페이지 하나 보이시죠? 네, 요 페이지예요. 그래서 기본 1200 이렇게 긁어보시면 크기가 1200보다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1200 그러니까 이 기본이 1200이야. 기본이. 이게 1200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글자가 중앙 정렬을 하는데 이 글자도 크기가 있고 코딩이 된 게 이게 여기 이제 타입으로 이렇게 글자로 캐릭터를 여기 정보를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바닥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여기 집어넣은 파일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여기에 H1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글자 셋업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시면 여기 H1 안에 폰트가 주화라는 채로 되어 있어요. 주화채 40픽셀짜리 중앙 정렬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정보를 중앙 정렬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색깔의 효과를 더 줬어요.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게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글로우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텍스트 섀도우로 글로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글로우 효과를 줘서 상형과 불이 딱 켜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상단 있는 부분 배경으로 이 커튼 배경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잘라서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깐 거예요.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죠. 상단 부분이 1200에 80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높이값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1200에 80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가지고 사실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따로 레이어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지금 정보를 얻어서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을 1, 2, 3 어디냐면 1 콜아웃을 갖다 놓을게요. 다시 마커 콜아웃 1번
이거 반투명 돼 있는 거, 나 반투명이 기본인 줄 몰랐어. 반투명. 여기는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저는요. 약간 주황으로 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박스, 아까 박스 갖다 놓고 컨테이너, 사각 박스. 1280. 이거는 이제 1280이라고 여기다 이제 직접 넣으시면 되겠지. 우리가 이제 디자인 알아낸 게 1200, 탭 80, 엔터를 치시던 여기서 탭하면 옆으로 옮겨가고 엔터는 최종적으로 끝내실 때 엔터 치시면 1200에 80. 근데 여기서 1280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줄였잖아. 그러니까 요 설계 도면에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1200에 80이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축소를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그 사이즈이냐 그런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1200에 80이라고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축소했으니까 그냥 그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오파서티 줄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표시되는 부분 잘 보이게 색깔 좀 바꾸고 이걸 카피해서 좀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표시로 바꾸겠습니다. 네. 잘 보이게. 네. 이 부분. 일단 밑에 부분. 요거를 카피할게요. 두 번째 부분. 큰 박스 부분을 먼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에서 Alt로 하나 당겨서 또 얇은 걸로 당겨야지 편하지. 그래서 하단 부분에다가 표시. 오케이. 달라붙으면 컨트롤 키만 누르면 움직일 때 안 달라붙어요. 컨트롤 키만 누르면 안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는 걸 순간 해제할 수 있어요. 움직였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가 요 안에 이제 H1 태그 안에 별다른 태그 안 쓰고 그냥 얘를 별도로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얘를 따로 잡으려면 얘가 스팬으로 썼다든가 B택을 썼다든가 그러면 구성 요소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배경의 색깔을 아니 그 글자 설정만 준 거니까 1번으로 끝난 거고 그거는 1번. 그 다음에 1번 밑에 이제 2번 이 겉에 박스가 있으니까 2번이 되는 거지. 2번. 지금 여기 보면 내용별 영역. 아 그리고 여기 우리 하나 들어가는구나. 여기 하나 들어가네 우리. H1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그냥 추가하기로 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추가하기로 한 것 때문에 여기 써야 되겠다. 추가하기로 한 게 있어요. 여기 그냥 텍스트로 지난번에 여기 다 지운 거에 있었지? 지운 거에 있었어. 복사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타이핑 쓴 거 있죠? 그거는 지금 변경된 부분이에요. 변경된 부분. 지난번 열었던 목업을 좀 열어볼게요. CGV 목업 설계에 BMPR 파일을 하나 다시 열어서 지난번 파일 그대로 있죠? 요 부분. 지금 뭔가 여기다가 이제 글자체에 맞춰가지고 넣긴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갖다 놓을게요.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해서 그걸 갖다가 넣을게요. 여기 찍고 컨트롤 V. 요건데 요거 약간 수정을 좀 할게요. 보더 빼고 이 서브 타이틀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걸로 표시하면 되겠다. 서브 타이틀로요. 여기 배경이 안 날아가요. 그리고 흰색 글자를 여기다가 좀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서브 타이틀에 그냥 서브 타이틀 뽑았어요. 텍스트의 서브 타이틀. 영화, 예매 이렇게 쓴다고. 영화, 네 칸 띄고. 예매, 하나, 둘, 셋, 넷. 극장, 하나, 둘, 셋, 넷. 이벤트, 한 칸 띄고, N% 한 칸 띄고, 컬처. 그래 놓고, 컨트롤 엔터. 얘는 투명하거든요. 글자 내용 보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얘로 대체를 할게요. 얘로 대체를 하는데 이제 글자 크기 색깔 이것만 좀 바꿀게요. 글자는 16픽셀 기본으로 줘. 16 픽셀 흰색 골드. 네. 그리고 여기 뭐 글자체 이런 거 우리가 여기 맞춰야 되는데 일단 얘는요. 여기에다가 배치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야 될 것 같긴 하다. 조금 더 작아야 될 것 같아. 14 정도 줄게. 14. 16이면 좀 크거든요. 네, 14. 14로 맞춰서 오른쪽에 이렇게 오게. 영화, 예매, 극장, 이벤트, 컬처. 네 가지가 오게. 여기가 2번이 되겠네. 여기가 2번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1 밑에 얘는 그냥 박스 하나 놓고 그러면 구성 요소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얘가 상단 부분이고요. 상단 부분에 글자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글자 박스 있고 그 다음에 메뉴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스를 1이라고 하면 하위 요소는 대시로 표현한 다음에 1-1-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lt로 당겨가지고 1-1 요건 1-1 그리고 요건 1-2 Alt 당겨서 Alt 눌러서 당겨서 1-2 컨트롤 엔터 구성 요소만 이렇게 표시 그리고 2번 파트가 되는 거지. 큰 박스를 큰 번호로 줍니다. Alt 당겨 여기가 2번 구성 요소가 되고요. 2번 큰 박스 안에 배경을 넣을 거고요. 그 안에 스크린 박스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박스가 Alt 당겨서 2-1 그리고 여기 안에 그 메뉴 박스가 2-1이 되겠 2-2가 되겠네요. 2-2 2-2 그리고 그 하위 요소, 나머지는 다 그 하위 요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3, 2 다음에 밑에 있는 건 3번이죠. Alt로 당겨서 여기 3번. 넘버링만 합니다, 지금. 3번. 3번. 그리고 여기 로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SNS니까 3-123으로 우리가 번호를 매기면 되겠네. Alt. 여기가 3-1. 그 다음에 3-2 두 번째 얘는 3-2 Alt 누르고 당겨가지고 끝에 SNS는 3-3 네, 이래 놓고 일단 기본 저장해 놓으시고요.
이따가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이즈, 여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정을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코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에 여기까지입니다.